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올해 트럼프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얼음에 꽁꽁 얼려져 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특히 1차 경선이 있었는데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시를 흔들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단 공화당 쪽에서 후보를 정해야 되거든요. 공화당에서 누가 나올지. 그걸 정하는 선거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1차 경선이라고 하는데 공화당 내에서 누가 대표로 나갈지, 트럼프가 나갈지, 뭐 드센티스가 나갈지, 헤일리가 나갈지 뭐 이런 식으로 후보들 중에서 선거하는 과정이었는데 와, 압승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30분 만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지금 51% 과반이 됐기 때문에 50%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2, 3위끼리 합치고 트럼프 몰아내자도 안 먹힙니다. 이게 최대 불확실성이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공화당의 유권자분들이 트럼프를 몰아주게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드센티스라고 하는 후보와 니키 헤일리라고 하는 후보가 야, 우리 힘 합쳐가지고 단일화 해가지고 트럼프를 일단 몰아내보자 해야 되는데 둘이 합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야, 트럼프 이번에 확실히 올라오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압승을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거기에 이제 기세를 굳혀가지고 또 강경 발언을 마구마구 하는데 이게 또 주목을 받기 시작하죠. 영향력이 세니까요, 워낙. 뭐라 그러냐면은 이번 주에 트럼프가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에게 매우 안 좋을 건데 최근에 중국 증시가 폭락 중이거든요. 많이 안 좋잖아요. 5년 최저치 내려가고 있는데 중국 증시 폭락은 내 덕분이다. 야, 그러니까 내 영향력이 이렇게 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블룸버그에서는 역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강경 이미지를 다시 구축 중이다. 왜냐하면 지지층들이 중국을 안 좋아하니까, 대부분 안 좋아하니까 봐라, 내가 대통령 된다고 하니까 중국 증시 폭락하지, 이거 봐, 내가 나를 뽑아줘, 약간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로 중국 증시가 많이 빠지는데, 물론 그것과는 큰 관계는 없을 수도 있고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그걸 또 잘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대단하다 싶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8년 전이네요 벌써. 와, 8년 전인데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힐러리 후보랑 싸웠을 때, 대선일 때, 이때도 아이러니하게도 참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2016년에도 연초부터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에 서킷 브레이커 오고 패닉 하락 오고 난리가 났었고, 물론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때는 일본도 빠지고 아시아 증시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도 코스피 빠지고, 지금도 코스피가 세계 증시 수익률 하위 꼴찌권이죠. 지금 그래서 홍콩 다음으로 나쁘다고 할 정도로 안 좋은데 코스피 분위기도, 지금 뭐 한국도 그 당시에 코스닥이 서킷 브레이커 가동될 정도로 2016년도 안 좋았습니다. 저도 이때 주식 투자할 때 정말 급락해서 많이 놀랐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2016년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 달 만에 종합 주가 지수가 20% 빠지니까 얼마나 많이 그때 빠졌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지금은 미국 증시는 신고가 가고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신흥국이 올해 2016년 이후 최악의 출발이라고 하니까 그때랑 약간 비슷한 흐름인데, 그냥 개인적인 음모론을 보태보자면 이제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그 당시에도 반영됐고 지금도 반영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만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벌써 지금 시장이 아이러니하게도 미중 갈등주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이긴 해요. 물론 애플도 최근에 반등하긴 했지만 연초부터 조금 부진했었던 이유가 중국에서 가격 인하한다, 미중 갈등 우려다 이러면서 시장 대비 조금 부진했고, 테슬라도 많이 빠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빠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미중 갈등이나 중국 부진 이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이키도 안 좋고요, 스타벅스도 안 좋고, 에스티로더라는 화장품 회사, 이런 회사들도 다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데 안 좋고, TSMC는 물론 지금 반도체 날아다니기 때문에 약간 좀 예외가 됐습니다만은 원래는 미중 갈등주였는데 지금 조금 예외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 같고, 보잉이라는 회사도 안 좋습니다. 물론 보잉도 자체 기존 결함 사고가 났지만 모아놓고 보면 다 또 미중 갈등주가 공교롭게도 동시에 다 안 좋은 모습입니다. 태양광, 신재생 이런 것도 최근에 안 좋은 게 사실은 바이든 수혜주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되면 테슬라부터 태양광, 신재생 이런 주식들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수도 있죠. 지금 압승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을 이길 수 있다라는, 트럼프가 컴백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껴도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시는 먼저 반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이쿠, 야, 트럼프 되면 신재생, 태양광 이런 거 관세 매기고 때리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부진했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나오면은 올해 트럼프가 연준보다 영향이 클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블룸버그에서 트럼프가 시장을 움직일 건데 그게 연준보다 영향이 크다. 와, 트럼프가 이제 완전히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영향력이 워낙 세신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치 지휘자처럼 증시를 지휘하는 모습을 그려놨는데 공감이 되고,
또 많이 흔들었었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증시도 변동성도 되게 심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면 증시는 많이 올랐습니다. 트럼프 임기 내에 S&P 500 지수는 67% 상승했는데요. 참고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증시 상승률은 25%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말까지 40% 이상 올라주지 않으면 트럼프 임기 때 오히려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팩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외신이나 월가에서는 트럼프 때 증시가 막 박살난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증시는 트럼프 때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미 바이든 대통령보다, 현직 대통령보다도 지금 트럼프의 관심도가 더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뉴욕타임즈에서 카운트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기사에서 트럼프 언급 횟수가 바이든 언급 횟수를 이번 주 처음으로 추월했답니다. 대통령도 아닌데 이제 현직 대통령보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죠. 확실히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거나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더 관심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벌써 일본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게 참 인상 깊었는데, 일본은 벌써 트럼프에 베팅한다 기사가 나와서 한번 읽어보니까, 이제 기시다 총리가 조속한 시일 안에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만나지만 슬쩍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도 접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요 미국 대선 앞두고 막 빠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줄서기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걸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벌써 일본 움직이기 시작했고, 유럽도 지금 트럼프가 1차 경선에서 압승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설마 했는데 공황 상태에 빠졌다라고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데, 지금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보스 포럼이라는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모두가 트럼프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유럽 지도자들이 공황에 빠진 이유가, 예를 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트럼프가 정책을 확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이제 유럽이 그동안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하고 협상 잘 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막 이제 불확실성이 크다, 트럼프 되면 위험하다, 막 이런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다보스 포럼의 최대 관심사가 갑자기 트럼프의 귀환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 기업 CEO들도 트럼프가 돌아오면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 때리기, 관세를 일괄적으로 막 올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끼니까,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 관련주들이나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은 또 불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약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이런 식의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동시에 바이든 지지율이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1%인데 최근 15년 동안의 대통령 중에 최저래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막 욕 많이 먹고 인기 없었다고 하는 그 시절에 최저치가 36%인데도 그거보다 낮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 없는 대통령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역사상 지금 완전히 인기가 떨어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더더욱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붙으면 트럼프가 이길 수 있겠는데라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인기가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또 하필 트럼프가 말이 센 게 지난주에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가 망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엄청 외신에서 주목을 했거든요. 저도 깜짝 놀라서 읽어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취약해가지고 곧 공황이 올 수 있다. 근데 미국 경제가 만약에 붕괴될 거라면은 올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왜인지 봤더니 본인이 이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올해 대선 만약에 되면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2기 행정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대공황이 오면은 좀 억울하니까 빨리 이게 참 웃긴 건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무너질 거면 빨리 올해 무너져라, 바이든 임기 내에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런 약간 저주를 퍼붓는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게 되게 화두가 됐고, 역시 말이 공격적이죠. 그래서 1929년 후보 전 대통령처럼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했는데, 뭔지 찾아보니까 이게 이 후보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대공황을 맞아서 억울하게 됐던 대통령이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본인이 이제 대통령 돼서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딱 대공황이 와가지고 증시가 폭락하고 막 세계 경제가 패닉이 오면은,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분에 비유해가지고 나 이런 사례를 겪고 싶지 않다, 빨리 무너질 건 무너져라고 하는데, 좀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반격을 합니다. 봐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증시의 붕괴를 원하는 사람이다.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거 봐라. 그래서 지금 전 후보 대통령하고 다를 바가 없다. 대공황을 이미 만든 사람이다. 코로나 때 봐라, 4년 동안 일자리를 줄인 유일무이한 대통령이 트럼프다라면서 막 깎아내리기
분위기 설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도 1차 경선에서 이기니까 에이 지금 미국이 너무 추워가지고 아무도 투표 안 하는데 역대 최소로 득표한 거다. 트럼프 인기 떨어진 거다 이러면서 막 서로 깎아내리기 비방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더 이런 서로의 비방전이 세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또 이슈가 되면은 같이 정리 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봤는데 지금 트럼프가 1차 경선 압승하면서 또 주목을 받아가지고 가져왔는데 역시 올해 내내 대선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좀 부진하거나 급등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봐두셨다가 평소에 눈여겨보셨던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되신다면은 이렇게 이런 이슈로 빠졌을 때는 사놓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되고 다 올랐거든요. 이게 사실은 마치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뭔가 다 무너질 것처럼 얘기를 해놨지만은 결국은 기업들이 다 돈 벌면서 증시도 우상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이슈 때문에 뭐 애플 테슬라가 더 빠진다거나 뭐 나이키 스타벅스가 또 위험한 것처럼 주가가 빠지면 뭐 역발상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이건 모니터링 공유 드리겠습니다. 미중 갈등 이슈는 또 올해 내내 또 이렇게 되겠죠. 대선 때문에. 대선 있는 애는 늘 이렇게 초반에는 고변동으로 부진하다가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초에는 막 누가 이길지도 모르겠고 뭔가 불확실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11월 대선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증시는 안정성을 많이 찾았던 해가 취임 4년차 올해가 되겠습니다. 2024년 매 대선 취임 4년차마다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니까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차 2023년보다는 평균 수익률이 좀 낮지만 그래도 부양책이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4년차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선거해라서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습니다. 이걸 잘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투자 판단을 해서 후회했던 경험 꽤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막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급하게 올라타면 하필 그때가 또 단기 고점이라 후회를 하게 되고 또 막상 증시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겁내다 보면 또 어느새 반등하고 있어서 기회를 놓치게 되고 저 역시도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투자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참고하면서 투자 판단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만든 게 이 오른쪽 보시는 투자 판도끼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투자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건데요. 제가 2024년을 맞아서 새롭게 런칭한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수강생분들께 여기 보이는 주가 판도끼, 차트 판도끼, 역발상 판도끼 총 3가지 투자 판도끼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총 22개의 강의를 수강하고 나시면 객관적인 데이터, 지표에 기반한 투자 판단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유행을 타거나 일회성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계속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 위주로만 아낌없이 담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댓글 더보기란에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